해외 감동 사연, 하늘길이 멈춘 날. 2025년 10월 공항 파업이 남긴 교훈. 2025년 10월 1일 새벽 6시, 인천국제공항은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활주로는 텅 비어 있었고, 터미널에는 수천 명의 승객들이 발이 묶인 채 서 있었다. 한국항공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항 근로자 파업이 시작된 것이다. 승객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공항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인해 모든 항공편이 무기한 지연됩니다. 공항 방송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이 방송은 단순한 불편함을 알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 뒤에는 15년간 쌓여온 깊은 갈등과 절망, 그리고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숨어 있었다. 박민호 씨 48는 인천공항에서 15년째 수화물 처리 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첫 지하철을 타고 공항에 와서 밤 10시까지 일했다. 하루 18시간 중 16시간을 공항에서 보내는 삶이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우리도 사람입니다. 그가 파업 첫날 동료들에게 말했다. 그의 눈에는 15년간 참아온 분노와 절망이 가득했다. 샤인곤라르 링굴. 일부 15년간 쌓인 분노 박민호 씨의 이야기는 2010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30대 초반이던 그는 취업이 어려워 공항 하청업체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임시직이었지만 열심히 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믿었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여전히 비정규직이었다. 월급은 250만 원, 여기서 4대 보험료와 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200만 원도 안 됐다. 서울에서 인천까지 통근비만 월 15만 원이 들어갔다. 아내가 파트타임으로 일해도 아이들 학원비, 집세 내고 나면 한 달 생활비가 빠듯해요. 그는 동료들에게 하소연했다. 더 큰 문제는 근무 환경이었다. 하루 평균 12시간씩 일했지만 초과 근무 수당은 제대로 받지 못했다. 하청업체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에게 과도한 업무량을 떠넘기고 있었다. 코로나 때는 더 심했어요. 승객은 줄었지만 반격 업무까지 추가로 해야 했는데 인력은 오히려 줄였어요. 박민호 씨의 동료 이수연 씨 42가 말했다. 그때 많은 동료들이 해고됐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2~3명 몫을 혼자 해야 했죠. 고구라반 튼 2부 마지막 협상의 결렬. 2025년 9월 공항 근로자들의 대표인 항공산업노동조합은 공항공사와 마지막 협상을 가졌다. 그들의 요구는 복잡하지 않았다. 첫째, 15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둘째, 최저임금 수준인 임금의 30% 인상. 셋째,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와 적정 인력 충원. 하지만 공항공사 측의 답변은 차가웠다. 현재 항공업계 전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손실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고 추가 비용 부담은 어렵습니다. 공항공사 노사관계팀장이 말했다. 정규직 전환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임금 인상은 업계 전체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조합 측 대표 김철수 위원장 5522 목소리를 높였다. 15년을 일했는데도 임시직이라니요? 공항공사는 매년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 하청업체 문제는 하청업체와 협의하십시오. 공항공사 측은 책임을 회피했다. 김철수 위원장은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 그들 눈에는 우리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냥 교체 가능한 부품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협상은 결렬되었고 조합은 파업을 결정했다. 체크라 사라란데 3부 파업 첫날의 혼란 10월 1일 새벽 6시 파업이 시작되었다. 인천공항, 김포공항, 부산 김해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의 근로자 2만 3천 명이 동시에 업무를 중단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승객들이었다. 하루 평균 20만 명이 이용하는 인천공항이 마비되면서 국내외 항공편 70여 편이 취소됐다. 제발 도와주세요. 오늘 결혼식인데 신부가 외국에서 못 들어와요.
한 남성이 공항 직원에게 애원했다. 병원에서 응급수술 받으러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해요? 외국인 환자 가족이 울먹였다. 수만 명의 승객들이 공항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다. 호텔은 만실이었고 렌터카도 동났다. 이게 파업입니까? 테러입니까? 한 승객이 분노했다. 하지만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우리도 승객들에게 미안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박민호 씨가 말했다. 15년 동안 참고 또 참았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도리가락을 사부, 정부의 대응과 사회적 분열 파업 사흘째,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이는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불법 파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즉시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다른 접근을 시도했다. 물론 파업으로 인한 불편은 심각합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왜 이런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대통령은 직접 공항을 방문해 파업 근로자들과 면담했다. 15년을 일했는데도 여전히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박민호 씨가 대통령에게 직접 말했다. 우리 아이들은 아버지가 공항에서 일한다고 하면 조종사나 승무원인 줄 알아요. 아버지가 수화물 나르는 일을 한다고 하면 실망할까봐 차마 말할 수가 없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깊이 감동받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부가 너무 무관심했습니다. 5부. 여론의 변화. 처음에는 파업에 대해 부정적이던 여론이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한 TV 다큐멘터리가 공항 근로자들의 실상을 방송한 후였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하는 그들의 하루, 15년째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받는 박봉, 아이들 교육비를 위해 부업까지 하는 아내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몰랐어요.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줄 몰랐어요. 시청자들의 댓글이 바뀌기 시작했다. 공항에서 일하는 분들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분들도 가족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들이었구나. 15년을 일했는데 비정규직이라니 이게 맞나? 여론조사 결과도 달라졌다. 파업 초기 파업 반대 70%였던 것이 일주일 후에는 파업 이해한다. 60%로 역전됐다. 자라베르 보온의 6부, 기업들의 각성 여론 변화와 함께 기업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이 먼저 나섰다. 우리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은 땅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 덕분입니다. 더 이상 이분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대한항공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100억 원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시아나항공도 뒤따랐다. 인천공항공사도 결국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았다. 우리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입장을 바꿨다. 닭개가무들 7부 10일 만에 합의 파업 10일째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첫째, 10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둘째, 임금을 평균 25% 인상한다. 셋째, 주 52시간 근무제를 철저히 지키고 인력을 충원한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15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볼 수 있게 됐어요. 박민호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김철수 위원장도 감격했다. 이번 파업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돈이 아닙니다. 존중받을 권리입니다. 다르다 고비임 8부 공항이 다시 열린 날 10월 11일 오전 6시 10일 만에 공항이 정상 운영을 재개했다. 박민호 씨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그의 얼굴에는 15년 만에 처음 보는 미소가 있었다. 오늘부터 저는 정규직입니다. 그가 동료들에게 말했다. 이제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하늘길을 지키는 일을 한다고. 승객들도 달라진 것을 느꼈다. 근로자들의 서비스가 더 친절해졌고 공항 분위기도 밝아졌다. 예전보다 직원분들이 훨씬 밝아 보여요. 한 승객이 말했다. 다르게르트를 9부 1년 후의 변화 파업으로부터 1년이 지난 2026년 10월
인천공항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먼저 서비스 품질이 향상됐다.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승객 만족도도 함께 올랐다. 인천공항은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ASQ에서 1위를 차지했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변화였다. 공항 파업을 계기로 한국 사회 전체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발표했다. 10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공항 파업이 한국 사회를 바꿨어요. 노동경제학자 김 교수가 평가했다. 단순히 임금과 고용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존중과 인간의 존엄성 문제였던 거죠. 10부 박민호 씨의 새로운 꿈. 2027년 박민호 씨는 인천공항 수화물팀장으로 승진했다. 정규직이 된 지 2년 만에 이룬 성과였다. 이제 제가 후배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가 말했다. 제가 15년간 겪은 고통을 후배들은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는 새로 입사한 젊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해줬다. 여러분의 일은 단순한 수화물 운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의 딸 지연이 고3는 이제 아버지 직업을 자랑스러워한다. 아빠는 하늘길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정말 멋있어요. 박민호 씨는 딸의 말을 들으며 15년 전을 생각했다. 그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였다. 에필로그 하늘길이 준 교훈. 2025년 10월의 공항 파업은 한국 사회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첫째, 모든 일에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 둘째, 작은 목소리도 모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셋째, 진정한 발전은 모든 구성원이 함께할 때 가능하다는 것. 박민호 씨는 지금도 매일 새벽 인천공항으로 출근한다. 하지만 이제 그의 걸음에는 자신감이 있다. 그는 더 이상 숨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히 자신의 일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2025년 10월 하늘길이 멈춘 그 10일은 실제로는 새로운 하늘길이 열린 시간이었다. 존중과 존엄성이라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이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박민호 씨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만의 꿈을 펼치며 살아가고 있다.